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HLB가 거의 10초에는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흐름 자체, 시가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이 6만 원 부근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HLB 관련해가지고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HLB 관련해서 요즘에 뭐 명확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FDA 관련해서 그리고 CMC 관련해서도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HLB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재료는 살아있다.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리고 기대감도 살아있다. 자, 요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FDA 관련해서 뭐 불발이 된다. 추가적으로 CRL이 나온다. CMC 관련해서 또 문제점이 생겼다. 뭐 별의별 어그로가 다 있는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HLB 관련해 가지고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응? 당연히 본질적인 내용은 수익을 보기 위함이겠죠? 보기 위함.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HLB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HLB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를 진행을 한 거죠.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한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빠지니까 매도를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고려한다. 자, 그러면 매수를 할 때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매도를 할 때 이유 딱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료의 훼손 이게 있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죠? FDA 승인의 모멘텀이 소멸이 돼야 한다. 자, 이게 있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그로꾼들이 너무나도 많다. 자, 이 부분이에요. 어그로꾼들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HLB 입장에서 보면 그냥 리보세라닙 이게 FDA 이제 승인 신청에 들어간 것만 보면 평균 주가는 8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HLB 관련해서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릴 거고 브리핑을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HLB 관련해서 어그로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자, 요 내용을 좀 볼 건데, 자, 일단 1번이죠. FDA. 그죠? FDA 불발, 뭐 CRL 추가적으로 나온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CMC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가 비모예요. 비모가 있는데, 자, 비모 같은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FDA 측에서 여기서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을 받았다. 자, 보통 이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나이 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이 등급. 이게 나이 등급이 조치 불필요 등급입니다. 세 가지 모두 나이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CMC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조치 불필요가 아니고 조치 필요 등급을 받았어요. 조치 필요 등급을. 조치 필요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조치 필요 등급을 받았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CMC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했죠? 휴지한 박사 데려왔죠. 휴지한 박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뉴스를 보면 FDA CMC 심사관 전문성 제약바이오 미 진출에 아낌없이 쓰겠다라는 내용인데 휴지한 박사를 데려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FDA에서 11년간 바이오 의약품 분야 CMC 심사관으로 근무를 했고 퇴임 후 국내 바이오 기업 해리스미스에서 유전자 치료제 CMC 인허가를 총괄했다. 그러니까 수석 CMC 심사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을 5월 달에 데려왔거든요. 5월 달. 근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HLB가 언제죠? 5월에 CRL을 받았어요. CRL을 받았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였죠? CMC가 문제였습니다. 비모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CMC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휴지한 박사를 데려왔고 7월에 FDA 브리핑을 했다. 근데 FDA 브리핑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더 이상
검사할 게 없다. 검토할 게 없다. 자, 이 내용을 받았어요. 쉽게 생각하면 나이 등급을 받은 거겠죠? 나이 등급을 받은 겁니다. 7월 달에. 근데 지금 CMC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FDA 측에서 측에서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이 등급이 나왔어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모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죠?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매도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FDA 관련해서 리보세라닙 그리고 칼렐리주맙이죠. 칼렐리주맙. 이거 관련해서 경쟁사가 어디예요? 경쟁사. 옵디보 여보이죠. 옵디보 여보이. 근데 얘네들 뭐가 나왔죠? 사용 제한이 나왔어요. 사용 제한 나왔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네이버에 옵디보 사용 제한이라고만 딱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자, 첫 번째 요 내용이 나와요. 9월 3일 날. 자, 이번에 위암과 식도암에서 이러한 면역요법 사용 제한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죠? 사용 제한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이거는 9월 달에 나와 준 거니까 다른 내용이 나와 줬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7일 전에 나왔죠?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나온 거. 옵디보 한국인 대상 위암 임상 결과 공개. 위암은 국내 암 유병률 1위 차지하는 주요 암종이지만 그에 반해 사용이 가능한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어. 7일 전에. 지금 날 옵디보는 사용 제한입니다. 사용 제한이 나와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높다. 지금 경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옵디보는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사용 제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이 FDA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MOS라는 게 있어요. MOS. 이게 있는데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죠? 23개월, 23.1개월을 받았어요. 1개월. 그리고 MOS 이거 이제 리보 같은 경우에는 MOS를 23.8개월로 받았습니다. 23.8개월. 그죠? 자,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죠.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망 위험성 수준이에요. 수준. 여기서 FDA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0.8이고요. 0.8%. 그리고 EMA 같은 경우에는 0.7 수준입니다. 수준. 근데 옵디보 같은 경우에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0.89예요. 0.89. 그리고 옵디보는 아니죠. 옵디보가 우리 거죠. 옵디보 같은 경우 0.6. 실제로 0.6입니다. 0.6이고 이제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옵디보 같은 게 0.79 그리고 리보가 0.6이에요. 6%. 그러니까 리보 같은 경우에는 FDA랑 EMA 둘 다 통과할 만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옵디보는 둘 다 통과하기 어려운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수치.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러한 뉴스. 사용에 대해서 생존 기간을 개선을 했다. 생존 기간을 개선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요 수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저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준 거예요. 지금 당장 HLB의 리보세라닌 칼렐리주맙이랑 옵디보 여보이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HLB 자체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HLB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료의 훼손 그리고 FDA 리보세라닌 FDA 승인 신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부분을 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장 이제 끄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FDA 승인을 받는다. 만약에 FDA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게 재료 소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료 소멸이 아니에요. 자,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있죠.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 뭐 했어? 지금 주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얘네들 뭐 했죠? FDA 승인 여기서 났죠. 여기서 났잖아요. 승인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더 올라갔죠. 16만 6천 원까지. 거의 2배가 올라갔거든요. 거의 2배가 올라갔는데 자, FDA 승인 받고 나서 이게 재료 소멸이면 HLB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주가가 더 빠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왜 얘네들은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까? 왜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까 이거예요. 지금 내가 FDA에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종에 대해서 14개 정도에 대한 암종을 좋은 결과를 받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HLB 이노베이션 주가 급등, 칼티 개발사 베리스모를 인수를 했죠. 여기는 인수 임박인데 인수를 했습니다. 했고 칼티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칼티 치료제부터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제냐면 우리 이제 사람마다 있는 세포는 전부 다 다르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을 찾기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세포가 전부 다 다르게 생겼는데 칼티 치료제에 대한 이 약물을 여기 세포에다가 주입을 시키고 사람 몸에 넣어두면 이 약물이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한다. 자, 이게 칼티 치료제예요. 이게 칼티 치료제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칼티 치료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혈액암 있죠. 혈액암. 백혈병이라고 하죠. 혈액암. 이 혈액암에만 효과적이다. 혈액암에만. 그러면 다른 종류, 다른 종류가 뭐예요? 뭐 간암, 위암, 대장암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데 요 암에는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티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 칼티 치료제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와요. 뉴스 보면은 내용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칼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HLB 이노베이션이 베리스모를 인수를 하면서 칼티 치료제에 대한 개발사를 인수를 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HLB가 좀 더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HLB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암종 14개를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지금은 위암, 간암, 선낭암, 대장암까지 그리고 고형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칼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위암과 뭐 선낭암, 대장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효과를 못 받아냈다. 효과를 못 받아냈기 때문에 HLB가 칼티 치료제와 같이 진행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간암과 위암, 대장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받아내면 HLB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만 원이죠. 주가가 얘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리고 간암 1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암 1차에 대해서 얘들 만약에 FDA 승인이 나잖아요. 승인이 나면 추가적으로 선낭암과 위암 3차까지도 추가적으로 FDA에 신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섰습니다. 지금 선낭암 같은 경우는 이상 완료가 됐죠. 이상 완료. 그래서 바로 NDA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위암 3차 3상 완료가 됐죠. 바로 NDA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얘네들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타자 바로 준비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 NDA라고 되어 있잖아요. NDA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에요. 신약. 이건 신약이고요. 그리고 ANDA라는 게 있습니다. ANDA. 이 AN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약물이라고 할 거예요. 기존 약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NDA라고 써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리보세라닙 이 칼렐리주마 병용된 게 승인이 다시가 않아서요. 지금 당장 칼렐리주마 병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리보세라닙까지 같이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이 나면 ANDA로 바뀔 거예요. ANDA 기존 약물 FDA에 승인이 난 기존 약물이다. 그래서 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승인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 FDA에 대한 승인이 간소화가 됩니다.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선낭암과 위암에 대해서도 좀 더 큰 시너지를 받고 큰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 부분이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 지금 만약에 딱 그게 있어요. HLB가 간암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이 났어. 만약에 승인이 났어요. 주가가 올라가겠죠. 얘네들 뭐 만약에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0만 원까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승인이 나면은 재료 소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재료 소멸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었을 때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여기서 선낭암과 위암 3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FDA 승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벌써 칼렐리주마브로 병용을 해서 승인이 났었던 약물인데 여기서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FDA 신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요만큼 올라갑니다.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지금 당장은 HLB가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 같으세요? 왜? 신뢰가 좀 많이 없죠. 신뢰가 많이 없어요. 2024년 5월 달이죠. 5월 달에 CRL을 받았는데 5월 전에 뭐 했어요? 진양곤 회장부터 시작해서 HLB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뭐 했죠? FDA 승인 자신감 있다. FDA 승인 될 것이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죠.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몇 번이나 이런 걸 반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신뢰를 회복한다는 뜻이 성공을 해버리면 신뢰는 회복이 되고 선량함과 위암이 나와줬을 때 어마무시한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화 아시죠? 동화. 양치기 소년에 대한 동화. 양치기 소년인데 이 소년이 맨날 마을에서 뭐 늑대 나타났다, 늑대 나타났다, 늑대 나타났다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진짜 늑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진짜인 줄 알고 전부 다 땅치고 후회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HLB는요, 우리 주주님들, HLB는요, 지금 당장 매도하는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매수, 그리고 모아가는 시기입니다. 모아가는 시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반드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HLB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브리핑, 대응,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오마 주식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